그거를 잘 유지보수해야지. 그거는 뒷전이고 안 나오니까 배운 게 고정이라는 맨날 고정이에요. 가서 막 엉망이잖아. 구멍도 막혔고 물도 없고. 수대 내려보니까 왜 문제인지 아세요? 수박 쓸 때 까맣게 더스트가 끼잖아요. 네? 깨요. 그러면 그걸로 혼자 가만히 있으면 더스트가 훅 풀면 날아가요. 원래가. 근데 그거 안에 있는 거 훅 풀면 날아가니까 절대 안 날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스탠드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앞에 구멍 뚫려가지고 호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호스가. 그래서 통 하나는 필터고, 그죠? 하나 연결돼가지고, 하나는 워터예요. LAVX9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물이 증발하면 필터를 거쳐가야 돼요. 그럼 이게 들어가요. M10은 물이 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장비 가스를 잠궈도 상관없습니다. 아름다워 잠궈도 상관없어요. 쓸 때 켜도 돼요. 안정만 잘 시켜주면 돼요. 안정 많이 해야죠. 이제 켰으니까. 막 가스 틀어서 막 그렇게 태워야 안정되는데, 이 나오는 가스를 차단을 시키면 거꾸로 뭐가 올라가요? 물이 증발을 해요. 수분이 올라가요. 수분 후에 더스트 결합되면 밀면은 줄줄 밀리는 더스트 있어요. 죽어도 안 타. 그거는 셀프 자체가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분석 안 되라도 가스를 틀어놓으면 안정도 빨리 되고, 가스가 계속 나오면서 수증기는 올라가지는 않아요. 절대. 이렇게라도 하면 이거 청소 안 타라도 잘 탈 텐데, 아깝다고 가스가 딱 잠그고 가요. 그리고 아침에 틀어요. 청소도 안 하면서. 죽어도 안 타요. 죽어도 안 타. 가스는 가능하면 열어놓으면 좋습니다. 특히 여름에 그래요. 여름에. 우기 때. 습기 농도가 보고 막 온도 올라갈 때 증발 잘 합니다. 더스트 엉망해요. 그럴 때는 뜯어서 알코올로 닦아주시든지, 아니면 가스를 열어두든지. 가스 본배 하나에 뭐 비싸요. 8, 9만 원인데 엄청 아낍니다. 분석기에서 가스에 끼면 진짜 바보예요. 아끼지 마세요. 진짜 안 좋은 일이에요. 지금 신장비가 M10이 한 달에 한 2개 반 씁니다. 이게 본배 하나면, 본배 하나가 실압력이 120kg에서 130kg 담아요. 담으는데 10kg 하루 써요. 10kg까지 하루 써요. 하루에 샘플 한 20, 30개 분석하면 10kg만 하루 씁니다. 분석량이 많으면 많이 달아줘요. 근데 물론 나이는 리크 있으면 뭐 금방 달아주는데, 그래서 이게 120kg면 10kg 남겨놓고 12를 쓰잖아요. 그러면 두 보면 22를 써요. 그래서 한 2개 반, 많이 써야 3개 안 들어가요. 지금 장비, 신장비는. 쓰다가 한 20몇 번 지나면 장비 스스로가 아르곤 7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아르곤 양을 줄여버려요. 장비 필요한 것만 놔두고 최소한을 줄여버려요. 그래갖고 밑에 가보면 아까 스탠바이 모드 칸에 아르곤 뭐 세이브 액티브가 노란색 딱 떠있습니다. 딱 치면 사라지고 프로싱이 계속 길게 하셔요. 그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 아낀다고 아껴봐야 한 2, 3일 차이에요. 2, 3일 더 쓰려면 모르겠습니다. 본배 하나 가지고. 근데 분석기에서 참 내가 가스 아낀 만큼 내가 할 일은 많아져요. 청소해야죠. 뭐 발광 안 되니까 같은 샘플 한 5번, 10번 특기가 또 안정되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아끼지 말고 알곤 가스를 쓰시는데 N50을 쓰시라는 거. 네? N5.0 99.999 쓰세요. N5.0이 알곤 품질이에요. 품질. 5.0이 9가 5개 0. 독일 스펙트럼에서는 원래 4포인트 애들을 원했어요. 99.998이죠, 이게. 요게 같았으면. 근데 한국에 저걸 돌아가면 9 내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N50을 요구해야 그나마도 요거 근접을 해요. 그죠? 그래서 N50을 씁니다. N50 쓰는데 제가 국내에서 가스 업체를 그렇게 많이 수십 군데를 들여다봐도 잘 나오는 데가 한두 군데예요. 한두 군데. 그거는 진짜 좋아했겠어요. 어디니까? 지금은 거의 N50 나오던데요. 나오는데요. 제가 방문한다면 본배를 담을 때, 예, 거기서 오염돼가지고. 그렇죠. 떨어진다. 예. 담는 건 전부 좋은 걸 담아요. N50 이상을 담아요. 본배 관리를 못해요.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 붙는 건 영목이에요. 들어가는 순간 얘는 4도 안 나와요. 이것도 안 나와요. 건배 관리 못 한다는 얘기예요. 관리 잘하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써본 바로는. 저는 거기를 권장을 해요. 아, 거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나중에 또 이기면은 뭐 이상한 얘기예요. 뭐 가스 펌프 하나 팔면 얼마나 먹냐는 또 그러진 않죠. 엄청 힘든 소리 해가지고. 얼마 먹습니까? 그러게요. 그 가스 펌프 하나에 8만 원인가 9만 원인데, 그 사람은 우리한테 줄 때는 우리가 하면은 비싸게 못 받아요. 제가 가격을 알기 때문에. 참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는 뭐 자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CRM 체크하거나 안에 샘플 찍어서 잘 맞으면 쭉 쓴다. 가스 바꾼다고 해서 표준화하는 거 아니다. 그죠? 표준화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습관을 지켜라. 청소를 해라. 그 다음에 발광 청소한 다음에 발광 안정시켜서 잘 나오더라. 그때 표준화합니다. 그럼 항상 그 데이터가 나와요. 항상. 잊지 마세요. 차장님, 질문이 있는데 예. 저식으로 싹 고정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실셋별로 키로미터를 싹 했어요. 예. 하고 나서 CNM을 딱 찍으니까 CNM이 좀 오버했다든가 미달됐다. 그럼 그 수치를 보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있죠. 있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캐리어 잘했어요. 잘 끝났고. 그 다음에, CRM 샘플도 좋아요. 좋은데, 그래서 CRM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카본이 농도가 0.3짜리인데, 이런 것이 계속 0.25에서 안 올라가요. 다 해도 매번 그래요. 네? 항상 이렇게 나와요. 항상. 그러면 얘는 항상 그러니까, 오늘은 이건 나왔다가 내일은 0.3 나오면 안 되고, 이건 편법이고 건들면, 오늘 해도 0.25, 내일은 0.25, 매번 0.25 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0.3을 만들어놔야 돼요. 자, 매번 나 0.25를 0.3 맞추려면 그 다음에 떨어지면 표준화하면 다시 0.3이 나와요. 근데 표준화해도 0.25 나오고 계속 나온다면 0.05만큼 뭔가를 장비 아니고 디텍터가 떨어졌던 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안 나왔기 때문에 하는 작업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데이터 핸들링인데 이거를 일러주면 어떻게 쓰냐면요. 좋은 목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목소 써야 이런 목소 써야 되는데 되게 제품이 값과 을이 있어요. 그죠? 납품했는데 다 맞는데 한 놈이 꼭 커트라이 걸려 스펙 걸려가지고 얘를 조금만 올리면 그냥 통과를 한 거예요. 그걸 건드려요. 그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오픈을 안 해요. 근데 이제 한다면 장비 오래 쓰신 분들 있잖아요. 뭐 장비지 말고 다시 얼른 마치고 이게 이런 거는 맞춰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건 해야 돼요. 응? 이런 거 한 번 맞춰놓으면 한 번 0.3 맞춰놓으면 쭉 지나가 0.28, 26 나올 때 다시 표준화 0.3이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죽어도 안 나온다. 그러면 한 번쯤 맞춰놔야죠. 한 번 딱. 근데 이걸 알면요. 사람이 절대 한 번 못해요. 네? 오늘 0.3 나왔어요. 근데 표준화해. 0.32가 나와. 이걸 좀 내렸으면 하는 생각 들어요. 이게 내린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내려요. 0.3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점만 쓰면 좋은데 조별이 있거나 교대금 하면은 내가 표준화에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양반 오면은 표준화가 안 나와. 그럼 전화하거나 그 양반도 알면 그 양반 또 손대요. 두 사람이 교대가 흔들린다. 이것만 안 했으면 쓰겠어요. 손을 대긴 되는데 한 번만. 그러니까 그 분석기 키잡는 한 사람이서 핸들링을 하고 한 사람이서 표준화하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표준화하면 틀려져요. 내가 할 때 표준화해서 0.3 맞춰놨는데 다른 분이 0.3도 안 나와요. 0.16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같은 조가 아니니까 일러줘요. 이럴 때 이거 올려라. 올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오셔서 하면 또 안 맞아요. 또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매번 왔다 갔다 해요. 이러면 내가 장비 쓰면서 불안해요. 장비가 왜 매번 흔들리지 이런 생각 든다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러드리긴 드리는데 장비가 드려줄게요. 주는데 편법으로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써가지고 데이터 안 맞아서 싸움 붙으면 저는 못 말려요. 업체가 싸움 붙어가서 왜 장비가 엉망이 돼가지고 얘가 내가 언제 됐는데 좀 설명 구워줘 저는 못해요. 그냥 온대로 있더라면 제가 혹시 그 장비 잘못됐으면 내가 인정을 해줘요. 좀 이게 좀 문제 있습니다. 요것만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본이 뭔지도 몰라요. 메이커에서 온 게 뭔지 모르면 문제가 돼요. 수치가. 그러려면 바꾸려면 메이커에서 온 그룹을 놔두고 하나 복사를 하더라고요. 복사한 그룹을 만지더니 뭐 죽이더니 하세요. 그래야 항상 원래대로 살았어야 돼. 그래서 내가 비교를 하죠. 쓰실 때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장비 새로 설치하면 처음에 우리가 그 작업을 해요. 첫 작업이 그거예요. 우리가 설치면이 가서 뭐라 하냐면 장비 완성한 다음에 보정 다 하고 CRM을 찍어봐요. 원서 다 훑어봅니다. 좀 미지는 건 저희가 한번 손 대준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향후는 안 맞으면 표준화하면 항상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때 시간 지나지면 3년 가고 4년 가면 약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잘못 남용하는 거가 생겨요. 그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일러드려요. 저 방에 가세요. 저 방에 가서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바쁘네요. 아까 제가 리프로파일이라고 그랬죠? 네? 리프로파일. 그 A 비어스프는 다이아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M10은 뭐다가 자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 하는 연구가 있어요. 응? 제가 왜 하냐? 만약에 이걸 한다면 순서는 얘가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됩니다. 이게 아세요? 근데 이거 할 일은 많이 없는데 M10은 얘 먼저 합니다. M10은 얘 하고 얘 해요. 자동이기 때문에. 근데 M10은 간혹 1번 빼고 2번만 해도 돼요. 다 틀어지는 거 아니니까. 근데 M10에는 신자들은 뭐가 되어 있냐면 요거 하는 주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화면에다가. 내가 보름 만에 한 번씩 리프로파일 한다 그러면 내가 잊어버려도 보름 뒤면 화면에 그거 할 때 됐다 떠요. 눌러줘요. 그게 최신 장비예요. 옛날 LS 그 구장비는 그게 없어요. 안 해도 넘어가고 주기 설정은 칸이 없으니까 바뀐 게 그거예요. 리프로파일이 뭐냐면 분석 아까 챔버에 딱 넣으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파크 스탠드가 이렇게 있어요. 구멍 뚫려가지고 빔이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있냐고요? 그레이팅이 딱 있습니다. 그레이팅. 그래서 빛이 딱 들어가서 쫙 들어갈게요. 한가운데 딱 갑니다. 그 다음에 쫙 갈라져요. 어디로? 요리 쫙 갈라져요. 이렇게 쫙 갈라져요. 그래서 빛이 쫙 나옵니다. 여기까지. 쫙 나와요. 엄청 많은 빛이 나오죠? 여기에 디텍터가 가만히 서 있어요. PMTV 방식은 하나씩 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만 올 때까지. 지금 못 움직이고. 근데 이게 만약에 카본이에요, 카본. 근데 카본이 이 빛을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가면 카본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이게 간단한 얘기는 이 들어오는 빛이 한가운데로 못 가고 이게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 빛이 이렇게 가서 여기 맞으면 다 틀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한가운데로 가도록 맞추는 게 리프로파일링이에요. 아시겠어요? 항상 한가운데로. 그럼 뭐냐? 여기 가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각으로 돼가지고 크게 그랬습니다. 보이라고. 이게 리프로파일링 미러예요. 그래서 밖에서 다이아 돌리면 요놈이 사각에 서 있다가 사각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밖에 돌리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돌면은 이렇게 돌면은 빔이 이렇게도 나가고 이렇게 돌면은 빔이 이렇게도 와요. 근데 얘가 항상 이리 가도록 빔을 맞추는 건데 리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왜? 메이커에서 여기에 빔이 올 때 얘를 꼽아서 잘 나올 때 감정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리 와야 할 빛이 이리 가면은 델타 다 맞게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진동을 하면 쿵쿵쿵 울리면 이게 움직이거나 얘는 안 움직여요. 얘 움직이면 끝입니다. 얘는 사용 불능. 그레이팅을 움직이면 끝. 그레이팅 면을 닦아도 끝. 절대 보선들의 그레이팅이에요. 얘는 불변. 그럼 얘도 안 움직여요.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진동 때문에 그때 움직여요. 뭐 스프레스입니다. 얘가 움직이면 좀 틀어지면 이 빔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화면에서
이게 리프로파일 작업인데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동 말고 자동은 제가 알아보니까 수동하는 경우는 수동은 동일한 샘플을 놓고 FE 베이스인 경우는 가능하면 저기 하면 돼요. RN19라든지 쓰면 되고요. 알루미늄 베이스는 쓴다면 RN18. 그래서 뭐 하냐면 분석 화면에 분석을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분석할 거 아니에요. 3번 분석, 2번 분석 한단 말이에요. 할 때 샘플 자리는 안 옮겨도 돼요. 옮기면 하나 놓고 하는데 첫 번 분석할 때 화면 모드를 인텐서티 모드로 바꾸세요. 농도 모드가 아닌 인텐서티 모드예요. 바꿀 때 바꾸고 자 지금 상태 옆에 다이아를 보니까 수치가 다이아 보면은 이렇게 하얀 부분에 수치가 있고 여기가 막 대면 그려있잖아요. 그죠? 하얀 부분이 6이다. 그리고 얘가 한 5점 왔다 그러면 이게 650이에요. 현재 포인트가 650. 현재 위치가 650이에요. 메카드 돌할 때 650이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피크가. 그래서 얘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해보고 싶다. 얼마나 틀렸는지. 그러려면 샘플을 넣고 인텐시티 모드로 바꾼 다음에 첫 번을 태우는데 650에서 UV 옵틱은 현재 세팅값 왜 플러스 마이너스 200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은 50인데 무슨 말이냐? 내가 450 하네요. 그죠? 거꾸로 가요. 650에 450으로 가요. 200을 뒤로 가는 거예요. 간 다음에 450인데 한번 분석을 해요. 스타트. 뭐 숫자 나왔어. 그 다음에 450에서 50만 올려가지고 500을 넣고 분석을 해요. 스텝이 50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줄은 450일 때 분석한 수치 500, 550, 600, 650, 700, 750, 800 그다음 말이에요. 한 10번 해봐요. 그러면 나오는 수치를 가만히 보면 UV 옵틱이면 카본하고 P설파가 어떻게 됐겠냐면 첫 번째 게 이게 뭐 150 나오다가 500 가니까 165로 치네 하니까 180 막 튀어요. 200, 210 하다가 안 올라가요. 204 떨어지네 190 그러면 이 부분이 피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이아의 수치가 이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피크가 인텐시티 수치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프로파일이에요. UV는 이거고 에어옵틱은 얼마라고 수치가요? 현재 세팅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 예, 스텝이 25 반절입니다. 네? 틀려요. UV 그 위에 천바 밀봉되는 거는 플러스 200에 50씩 스텝 100에 오는 거고 에어옵틱은 플러스 100에 25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쭉 찍어보면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피크예요. 요때 나오는 수치 요 값을 여기다 다 설정하는 거예요. 딱 잠그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잘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틀어있는 빔이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더 내려오고 더 가고 그냥 중앙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또 떨어져요. 중앙 올 때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지점이 요 위치가 얘가 맞는 점이에요. 이게 띡띡 풀릴 때마다 돌아가요. 그러다가 숫자 올라가다가 더 돌아가면 떨어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제일 높을 때가 그게 제일 좋은 위치다. 그게 니 프로파일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잘 하는 건 아닙니다. 니 프로파일을. 왜 어떻게 무슨 안 해봤는데? 해도 돼요. 에어업틱 크게 많이 안 변해. 나중에 해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에 스텝 25. 카파 샘플은 농도도 보면 되니까 뭐 RC 33이라든지 상관없습니다. 농도만 있으면 돼요. 너무 낮으면 퓨어 샘플 인텐시티가 적으니까 안 보이니까 많은 샘플. 이게 프로파일이에요. 근데 M10은 샘플을 놓으면 지가 내가 5분만 태워지면 지가
정말 싹 판단해서 피크를 딱 잡아놔요. 내가 안 돌려도. 그 피크를 제가 알고 있어요. PC에서. 아, 요 장비 현재 PC는 피크는 2점이다. 모든 부서를 다 그으세요. 잘 나오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M10이. 이게 M9까지가 수동으로 하는 걸 가져갑니다. 그죠? 그게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LAVX하고 LAVM10이 리캐랩을 한다. 하는데 그 리프로파일링은 그 9는 수동이고 M10은 자동이다. 그죠?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거는 잘 안 바뀝니다. 언제 하냐면 크레인 많이 쓰는데 이사를 갖다 두는 중 이런 때 해야 한 번씩. 평상시에는 한 자리에 있고 진동 없으면 거의 안 움직여요. 항상 그 피크에 있어요. 그 다음에 UV가 650에 있는 피크가 자꾸 피크 틀린다면은 요 안에 UV 챔버 안에가 질소가스가 들어있는데 요게 압이 빠져나가나 압이 더 올라가면 피크가 틀어집니다. 압 때문에 통상적으로 1025에서 1030mB를 넣는데 압을 그 LAVX 구는 거예요. 넣는데 그 압이 어디서 도망가거나 없어버리면 피크가 도망가요. 압 때문에 피크가 움직여요. 그러면 프로파일링 하면 피크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딴 데 갖다 놓으면 또 나와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또 빠진다. 그러면 더 이거 하기 전에 장비가 왜 빠지는지를 알아서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프로파일은 자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M10은 표준화 하기 전에 하면 좋은데 자주 할 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M10은 리프로파일 하는 게. 샘플 하나만 돼요. 딱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찍습니다.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네 번 찍고, 다섯 번만 찍어주면 세 번까지 해도 돼요. 세 번만 찍어주면 그 수치 평균 가지고 현재 각 채널에 피크가 됐다는 걸 제가 다 계산하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나중에 프린트하면 거기에 요 CCD는 피크가 됐다. PMT는 피크가 있다. 그것만 보여줘요. 니들도 그래서 리프로파일 개념이 이거다. 에미션에서 피크가 틀어지면 전체적으로 틀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가능하면 리프로파일링 했더라면 반드시 니켈 하는 얘기. 표준화는 반드시 하세요. 예전에 저 표준화 해놓고 니켈 리프로파일 하면은 예전 피크가 같으면 상관없어요. 다른 치다가 반드시 표준화 사용하세요. 그래야 제감 나옵니다. 그죠? 순서는 한다면 리프로파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니켈을 나중에 하시고. 그게 저겁니다. 자.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를 너무 작아하는 그쵸. 4조 3비다 교대조는 다 한 번씩 합니다.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해도 능력이 돼요. 피자요원들이 하고 데이터를 맞출 줄 알아요. 그 조에서는. 이게 원래는 저는 처음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냐고 저 맨날 교육하면서 저거 이렇게 맞췄을 때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들은 손에 익어버렸어. 하는 걸. 불안한가 봐요. 앞쪽에 서는 게 내가 하려면 불안한가 봐요. 먼저 해버려요. 청소도 잘해. 꼭 청소하잖아요. 그게 아무 말도 안 쳐. 청소 하고 하게요. 가스는 잊어버리니까 포스코 가스는 좋잖아요. 리퀴드 펌프 쓰고 나에 딱 깔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비 뒤에 가스 퓨리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상태의 리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요. 뭐 한다는데 뭐 말이에요. 그런 조건이면은 언제 해도 잘 나와요. 문제 없네요. 문제 없죠. 근데 원래 하는 게 아니야. 예? 시간 바쁜데 언제 그러고 있어요. 그 장비 한두 달이면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문제요? 있죠. 샘플 많이, 비싼 샘플 막 갉아먹는데. 문제 있는데. 누가 파는 게 아니라 말 안 칩니다. 다른 데 그렇게 안 해요. 안 씁니다. 응? 여기 껐나요? 안 껐는데? 이거 있구나. 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큰일 났네. 그래서 F7 그겁니다. F7이 그거고요. 요 F11번 키는 뭔 역할을 하냐면, 내가 CRM을 혹시 가지고, 원래 저 F11번 키는 자동으로 했을 때 로봇가 저 샘플 등록해놓으면 어떤 샘플 내가 농도를 알아요. CRM을. 그래서 카본 얼마, 샘플 얼마 다 등록해놓으면 로봇가 혼자 물어다가 찍어보고 그 데이터 안 맞으면 로봇가 혼자 표준화까지 하는 게 저 기능인데, 만약에 수동으로 쓴다면, F11번 수동으로 쓴다면 CRM 샘플을 등록을 하세요.
잘못했다면, 근데 CRM 좋은 거다. 카본이 뭐 0.25인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돼 있다. 그 샘플을 등록을 해서 간혹 F11번에다가 불러서 등록한 이름 꺼내가지고 불러 샘플 찍으면 내가 CRM 서치 태블을 안 봐도 분석은 데이터 보면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 F11번이에요. 지금 많이 쓰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기능을 알아서 안 쓰는 건지 아니면 뭐 몰라서 쓰는지 모르지만 자주 안 쓰는 키예요. 저게 이제 컨트롤 샘플이라고 해서 기능이 내가 알고 있는 샘플 가지고 우리 회사에 맞는 샘플이 다 공개. 그걸 가지고 계속 장비를 유지 관리하고 데이터 보는 게 F11번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있어요.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LA 그래서 그게 핀전극 쓰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핀전극. 네, 핀장. 핀전극도 있고 일반적도 있죠. 핀전극 쓸 때는 예를 쓰자네, 그죠? 핀전극은 철사 같은 가는 전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브러쉬를 못 닦아요. 쉬워보이니까. 그래서 핀전극 쓰는 데는 뭐냐면 주로 알루미늄, 징크, 옛날 장비가 알루미늄 징크 쓸 때 핀전극 썼어요. 그 뒤에 나온 게 핀전극 안 쓰고 그냥 일반 탕 쓰는 거 써요. 같이 쓰는데 옛날에는 그 구분해놨어요. 그런 경우는 샘플을 한번 태우면 핀 끝에가 더스트가 묻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굉장히 아르곤이 센 압력이 픽 불어서 핀전극 끝에 묻어있는 더스트를 불어내요. 그 기능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얘는 일반 청소할 때 뭐 이렇게 가스 흘려가면서 닦을 때 쓰는 거. 브러쉬 닦을 때. 이게 두 개 다 기능 그건데, 얘는 핀전극대, 얘는 일반 전극대. 그런 겁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A 그래서 그거. 바꾸니까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A, VSA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스피커 소리 나면 그냥 돼 있네. 얘도 아이콘은 같아요. 근데 얘를 기둥하면 진짜 여기까지는 다 같아요. 쓰는데 이게 안 보이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안 보이는 게 자, 부팅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신장비는 이게 뭐냐면 뭐 아르곤 더스트 시스템에 들어오니까 청소했냐, 주기가 됐다, 표준화했냐, 주기됐다. 이 해라고 나와요. 주기가 되면 나옵니다. 그죠? 다 했다. 그럼 올 다. 그러면 한 거예요, 오늘부터. 그럼 새로 시작해요. 오늘부터 새로 카운트해요. 그 주기대로. 응? 주기가 이 장면에 나와 있어요. 멘텐스 보면, 이거 보세요. 일반적인 멘텐스가 12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오토 디프로파일링은 3개월에 한 번, CCD를. 그 다음에 표준화는 스파크 태운 횟수가 2.6번이나 아니면 5일마다 한 번 했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분석 화면에 이게 빨리 오든 이게 빨리 오든 둘 중 하나 먼저 오는 것부터 되면 화면상에 뜹니다. 이거 하라고. 했냐? 물어봐요. 여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다 몰라도 이거 주기는 내가 아무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 임의대로. 내가 편의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화면상에 했냐 안 했냐? 했으면 클릭해라. 하면은 새로 시작해요. 오늘부터. 만약에 이게 5일 됐다. 그럼 뭘 했다 하면 다시 오늘부터 다시 5일 동안 또 카운트를 해요. 지금 혼자. 하거나 5일 안에 만약에 3,000번을 태운다. 그러면 4일이라도 2,500번 태운 숫자가 먼저 또 나옵니다. 됐다고. 둘 중에 먼저 오는 것처럼 떠요. 하라고. 이게 그거고요. 분석도 같아요. 다 같고. 대신 여기가 핀전극이 없으니까 하나가 도망갔죠. 없어요. 이건 똑같아요. 쫙 똑같습니다. 이게 틀리죠.
이게 뭐냐면, 자, 아이콘이 가니까 뭐라고요? 옵틱만 나오죠? 장비 연결되면은 옵틱 밑에가 그것이 아래가 온도, 그 다음에 요 챔버 압력이 나와요. 압력하고, 또 여기로 가면 쿨링 시스템, 여기로 가면 아르곤 나가는 시스템에 언제 해라, 청소할 주기는 언제다. 여기로 가려면 다른 내용, 스파크 스탠드, 여기로 가면 전압, 각 보드 전압이 정상이다, 몇 볼트 정상이다 다 나오고, 하이볼테이지가 얼마? 나오고, 하이볼테이지 금방인데, 여기 하이볼트 파워 스플라이가 현재 몇 볼트인데 정상, 오케이. 정비성도 다 체크가 돼요. 마우스만 가면 모든 게, 그죠? 이렇게 바뀝니다. 자, 옆을 보고 싶다? 돌리면 장비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쪽에 옵틱 챔버예요. 이게 옵틱 챔버예요. 장비 모양 옵틱 챔버. 이게 옆으로 서 있죠,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랬다가 보기 흉하니까 옷을 싹 입혀놓습니다. 못 입었잖아요. 이게 M10이에요. 아까 저 본 거 틀리잖아요, 그죠? 이게 M10입니다. 그래서 M10을 쓰시는 분이 오늘 건자재가 M10일 겁니다. 저장비죠? 네, 저장비. 그래서 다른 기능은 다 똑같은데 얘는 여기에 시스템에 자동으로 리프로파일링이 있어요. 자동으로. 아까 저 사람이 수동으로 인텐시티 한번 바꾸고 뭐 다이얼을 돌리고 한 거를 여기는 디텍터가 판이 두 개니까 PMT를 한 번 하고 CCD를 한 번 두 번만 하면 다 끝나요, 자동으로. 이게 M10이에요. 자동으로 해요. 샘플만 바꿔주면 그냥 수습합니다. 그래서 피크를 지금 혼자 산다는 얘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M10하고 틀린 게 이게 추가된 거예요. 드라이버 시스템이 장비 체크 시스템을 다 보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장비 모양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게 임박했어요. 딱 대부분 뭐냐고요? 옵시서브 바꿀 시점을 표기했네요. 2009년도 11월 때 바꾸라는. 그죠? 이거는 다른 거. 이거는 다른 거. 그래서 요 기준이 높을수록 임박한 거예요. 다 끝나, 아까 설명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바닥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바닥부터 시작했네. 0%. 아까 5월 다 해가지고 이게 마찬가지. 그죠? 이게 이제 그래프로 보이는 거고, 이건 장비 내용 보는 거예요. 왜냐, 이게 추가됐어요. M10은 같은 내용인데 이게 추가돼가지고 작업자도 쉽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비자도 언제든지 봐서 전압을 체크할 수 있고, 이게 신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 화면에서 카본부터 지금 이 장면은 산소까지 분석하네요. N5까지. 그래서 10개, 32개 원소를 분석합니다. M10. 어디 프로그램이 보이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32개. 그래서 카본부터 산소까지 내가 원소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석되어지는 농도 위치도 소점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석은 나는 보고 프린트할 때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표준화한 시간. 그죠? 2009년도 9월 23일 제가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M10에서는 레퍼런스 리밋 라인이 좀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샘플이 안 타고 레퍼런스 인텐시티가 제대로 안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는 뭐냐면, 윈도우가 오염되거나 가스가 안 좋아서 샘플이 안 타면 레퍼런스 관련된 게 제값이 안 나온다고 레퍼런스 일러줘요. 청소 다 했고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럼 윈도우가 문제죠. 윈도우가 깨끗하다. 샘플 다 잘 탄다. 그러면 다른 문제 쪽으로 정비성으로 넘어가요. 체크하고요. 자, 여기서 색깔이 이렇게 해서 빨간색,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파란색, 검정색, 그죠? 이거 왜 나오냐면, 자, 카본이 1.8%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분석하는 레인지를 보면, 라인 파라메타에 FE10번이 로알로이 그룹, 로알로이 샘플을 분석하는 그룹인데, 여기서 카본을 분석해서는 맥시멈 레인지 1.5%예요. 그죠? 얘는 1ppm 볼 때 0.025,
그 다음 얘는 0.02부터 0.35. 그 다음 높은 거는 0.3에서 1.5를 분석하는데, 저 샘플을 분석하니까 1.5를 넘어선 거예요. 오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그룹에서는 분석하는 볼 수 없는 샘플이라는 얘기죠. 네? 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럼 얘는 낮은 거 해볼까요? 예. C이라는 놈이 0.0001 이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리미트가 C가 보면 얘가 C인가요? 예. 그죠? 리미트가 노 리미트가 2ppm이에요. 그 이상 것도 분석이 돼요. 근데 어느 샘플을 찍었더니 C가 2ppm 이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하입니다. 이하. 그러면 까만색들은 뭐냐면 아래 분석할 수 하한치부터 위에 상한치 그 사이에서 분석되면 정상적인 까만색이 나와요. 그죠? 파란색에 이거, 빨간색 이거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빨간색이 이렇게 아니고 이게 1.5 정도 나오면서 이렇게 파동형 나올 때 있어요. 주황색으로 나올 때. 그건 왜냐면 요 카본이 맥시멈 분석 내역이 1.5%인데 요 샘플이 1.5 정도 부분에 나오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다. 대략값을 표시할 때 주황색으로 하면서 이렇게 물결模様나옵니다. 네 가지가 나와요. 오버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빨간색, 낮으면 반대로 해서 파란색, 그 다음에 까만색은 레인지 안에서 정상적인 데이터, 주황색의 물결은 하이 레인지에 가까운 근사치, 이렇게 구분됩니다. 네 가지 색깔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분석하는 원소가 카본, 실리콘, 망간, 필 순서를 내가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1.80, 그죠? 1.80년이 1.799에서 반응을 했는지 1.83인데 잘라버린지 모르잖아요. 그죠? 소점을 늘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냐? SOD에 바텀 아웃풋 포마트에 가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분석을 화면을 보는 거고 프린터 하는 거고 외부로 나갈 때 프린터 분석을 하면 자 카본이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이라는 건 뭐냐면 농도 높으면 소수점자가 짧게 끊고 더 낮으면 세 자리 더 낮으면 네 자리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DYN 다이나믹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무조건 네 자리 끊어라. 뭐 4로 바꾸면 4면 카본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자, 네 자리 끊었는데 얘는 분석한 게 아니라 1.8로 그냥 네 자리네. 그죠? 분석하면 반응을 해요. 4452 봅니다. 만약에 2.88인데 분석이 찍은 데이터라면 1.884를 잘라버릴 수가 있고 거꾸로 1.876인데 6을 올려서 88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러면 FE 베이스에서 FE는 분석을 안 씁니다. 안 하죠? 네? FE는 분석 안 씁니다. 카본부터 산소까지 다 이 수치를 포태해서 100에서 뺀 나머지가 얘예요. 그죠? 그러면 4452이기 때문에 포태서 빼면 얘까지 포태면 100이 넘을 수도 있고 10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반응이 보거나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러려면 포태보고 싶으면 소점을 전부 끊을 수 있는 데까지 7자리가 끊을 수 있어요. 7자리 끊으면 전부 7자리 나옵니다. 그럼 버티면 얘가 7자리 버텨요. 그럼 거의 100이 돼요. 다 버텨가지고 100에서 빼면 거의 100, 거의 100 금방입니다. 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이나믹에 놓으면 아까 카본이 1.88인데 1.80인데 1.84에서 0.04를 잘라볼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버티면 100이 넘을 수도 있고 100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버티면. 그래서 그거는 얘 때문에 그런다. 7자리 끊어봤잖아요. 7자리 보여줘요. 엄청나게 높게. 보세요. 7자리. 전부 다 7자리 풀어놓으면 7자리 다 버티면 여기까지 버티면 거의 100이 돼요. 아주 정확하게 근접합니다. 그래서 소점을 내가 내원도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카본이 처음 나왔잖아요. 그 다음 실리콘, 망간, 피, 설파이어. 근데 아무리 FEBS 들면 카본 우리 별로 안 중요해. 실리콘이 제일 큰 순이야.
그러면 실리콘 앞으로 올라면 실리콘 클릭한 다음에 얘만 싹 올리면 싹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면 실리콘이 그래프에 나와요. 그죠? 이렇게. 얼마나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내리면 뭐 차하게 갑니다. 한없이 가요. 한없이 올라가고. 근데, 카본, 그렇죠? 근데 얘는 안 바뀌었잖아요. 똑같잖아요. 분석은 한 바퀴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때 해놓고 얘를 하면 몽땅 다 폴트도 바뀌고 외부도 다 바뀝니다. 이게 이제 내가 자릿수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요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석할 때는 나는 다 보고 외부로 내보내니까 말이 많아요. 이런 것들 특히 뭐 난탄이 뭐 필요면 주니까 뭐 없는 거 준다고 뭐라 해서 그런 거는 분석은 나는 하고 프린트 할 때만 살짝 난탄을 지워주면 난탄 안 나옵니다. 분석은 나는 해요. 그렇게 프린트만 안 나와요. 나는 데이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다 설정 따라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는 게 많이 편해졌죠. 인거 버전이다 보니까 마우스만 클릭하면 다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웃풋 포맷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면 배열, 그 다음에 소수점, 그 다음에 필요 없이 보고 싶은 건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 프린트에서 뺐다고 해서 영원히 빠진 게 아니고 언젠가 클릭하면 표시 들어가요. 분석하면서도 마찬가지. 분석할 때 내가 얘를 뺐어요. 카본도 있어요. 아니죠. 카본을 내가 당연히 바꿀게요. 카본을 내가 빼버렸어요. 그럼 분석을 했어. 근데 카본은 안 나와. 하지만 컴퓨터는 분석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본만 클릭하면 분석한 데이터 들어와요. 저 터미널에 있는 것들은 단지 클릭해서 내 눈에 안 보였다 뿐이지 이미 PC는 분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클릭하면 다시 들어와요. 아시겠죠? 저 그리고 그 만약에 나머지 성분 다 더해서 이제 철 빼잖아요. 100에서 예. 다 더하고 뺀 거 예. 나머지. 그러면 저 상한치 하한치 벗어나는 그 데이터들은 그 상한치 데이터를 가지고 더하는 겁니다. 보태면 네. 이게 요 내용을 네. 넘어간 건 1.8 벗어났다는 의미인데 이런 경우는 상하치 요 숫자 나온 걸로 보태요. 네. 그러니까 상하치가 나오거나 이하가 나온 것들은 문제가 돼요. 이하는 얘를 못해야 돼요. 이하인데 이게 1ppm 이하라는 얘기는 거죠? 0.8인지 0.5인지 모르잖아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실제 얘는 더 벌어지죠. 다 까만색이라면 까만색 해도 소점이 이렇게 짧게 끊어지면 많이 벌어질 텐데 사살 오해고 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LAVX 구하고 제가 M10을 굉장히 바쁘게 진행했는데 좀 아쉬운 것도 있죠. 장비를 좀 끌고 와서 어차피 지금 데이터 나오는 거니까 보는 건 보는 건데요. 그 다음에 제가 디텍터를 인재들이 예. 저번에 사람 보고 있으면 들어가서 예. 저 디텍터 위에 파워 끄고 열어놔. 천막 UV 왜 렌즈 다 열어. 이거 가스. 어차피 디플 거야. 예, 알겠습니다. 열어놔. 너 열어놔 10분 되지? 라인 완전히 열어뒀습니다, 성님. 열어야 돼. 열어서 나는 다 같이 열어. 10분 정도 했어요. 하고 제가. 파워 꺼요? 예. 그래서 결국은 M10이나 LS 그거는 화면이 같아서 추가된 게 요 기능만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이라는 게 자동으로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는 거의 속도를 봤습니다. 장비가 바뀌었죠, 장비가. 그래서 일단은 오셨으니까 장비 안에 저 위에 제가 디텍터 룸을 열을게요. 열어서 진짜 어떻게 가는지 아까 내가 설명한 게 프로파일인데 뭐 언제면 움직이는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 장비니까 열어볼게요. 다른 업체가 문 장비가 아니니까 못 여는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보고 가셔야 왔다 가시는 보람이 있으니까 제가 열겠습니다. 질문이요? 네. 지금 엑소스 네. 기본 기초 이제 실수되어 있는 값을 누군가가 이제 중간에 파라미터를 만졌다. 네. 안 됐다 그러면 아니면 그 제일 좋은 거는 메이커에서 어떤 백업 시기가 있으면 내가 덮어 씌워야 돼요. 그러면 초기 대처가 돼요. 그 백업 데이터는 하는 거 있죠. 그 장비 옆에 어디가 있죠? CD로 있어, CD로.
시들. 그래. 근데 그걸 누가 보관해서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네. 그 장면을 제가 처음에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포항이 홍사님 했을 거예요. 포항 홍준호 선생님이 했는데 그 양반이 백업 CD를 카피를 해왔더라면 있는 거고 안 했으면 없어요. 없으면 지금 그 장비에 있는 데이터를 그나마 지금이라도 복사를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좀될 수 있는 상황인데 부실했어요. 제가 가보니 이거 없더라고요. 걱정하고 네, 부실했어요. 최근 장비는 제가 그거 다 카피를 해와요. 버전이 틀리기 때문에 장비 메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메이커에서 왔던 백업 CD를 카피해오고, 그 다음에 현재 장비 돌아가는 파일을 내가 CD를 카피해요. 그 다음에 DI 넉 장을 제가 카피에다 대고 파일을 보관합니다. 왜냐면 장비 업체에서 한 분이 계속 관리하면은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장비 이 방에서 이 방 가면 걔는 이제 몰라요. 나는 실제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장비인지 몰라요. 사람 바뀌면. 똑같은 장비면 데이터가 바꿔서 예? 같은 이제 같은 모델이면 모델이면 같이 못 씁니다. 못 쓰죠. 왜 못 쓰냐면 이제부터는 편하게 휴식 지나가는데요. 편하게 드시면서 쓰다가 궁금한 거 아니면 지금 교육받은 거 궁금한 거를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유실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왜 안 하냐면요. LAVX 같은 불하게도 장비가 1번 장비, 2번 장비, 3번 장비가 차대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모든 게 베이스 같고. 왜 같이 못 쓰냐면 이 장비에서 나와야 인텐시티가 틀려요. 디텍터가 핏이 100에 들으면 이 장비는 인텐시티를 150을 내보내는데 얘는 140을 내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틀려요. 프로그램을 할줄 몰라도 여기 안 맞으면 데이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 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장비 갖다가 덮어 씌우면 이거는 내 장비가 아니고 너무 장비 돼요. 그 집 장비 돼요. 못 써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잊어버렸다면 거꾸로 우리가 이제 독일 스포츠사에 요거 장비 C라는 걸 보내줘야 돼요. 요거 백업 대상 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있으면 줘요. 보내줘요. 더럽게 돈 받고 줍니다. 어차피 저기 있는 거 좀 시전에 카페에서 그런 데는 돈 받고 줘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은 인정하고는 틀려요. 수정했다는 수정했다는 거 요거가 남습니까? 네? 기억이 데이터 나는 거예요. 기억이 어떤 게 데이터 값이 파라미터가 이게 수정됐다 됐다 기록도 만약에 정상적인 장비라면 샘플을 찍으면 장비가 발광 잘 되고 표준화 잘 끝냈으면 거의 그 샘플 근사치가 나옵니다. 틀어져 많이 안 틀어져요. 근데 이사 중간에 데미지 먹었으면 에어틱 쪽 밑에 방은 잘 나오는데 그 방은 틀어졌다. 그럼 분명히 옮겨오면서 뭔가 데미지 먹었죠. 거기 갈 때 저 철도 사령탑 앞에 철길 건너갑니다. 건너가죠. 거기서 올 때부터 건너요. 올 때 중간 데코고 많아요. 근데 그걸 그냥 지나가거든요. 저게 고민이 되지. 그리고 또 올릴 때도 그냥 현재 2층이라고 해요. 크레 올라서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고 흔들렸어요. 좀 더 여러분 보세요. 그 방에 뭐 있는지. 어려워요. 데리고 앉아보면. 근데 지금 살긴 살았어요. 완전히 죽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까 제가 카본 피사만 이게 누구니까 이게 RE12하고 RE19를 했잖아요. 그죠? 조정을 했어. 그 평타가 나온 게 뭐 0.5에서 3.0 사이 나오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평타가 뭐 카본이 뭐 50몇 나오고 P는 뭐 마이너스 나오고 이러면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이로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 있어요. 마이너스는 몰랐네. 왜요? 마이너스라는 게 왜 나느냐면 마이너스는 언제 마이너스 나면 RECB가 P가 100이 나왔고 1000이 나왔어요. 이거 찍으니까 이놈이 1000이 나오고 얘가 100이 나오고 그럼 팩터 마이너스 되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본색 불가.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보여요? 보이면 안 되나요? 보이면
저 마이너스 보이는 건 제가 작업이 안 돼요. 예, 그 유부의 찬밥을 홀랑 떼다가 메이커가 보내줘야 돼요. 설마 그런 일은 아니겠죠. 왜 우리 저 임직원들 갔다 왔는데 마이너스 팩타 보인다는 얘기 안 했는데 저한테? 안 하던 일. 이후에 이제 제가 도전을 하고 해요. 나와요? 마이너스 나와요? 한번 소리 같더라고요. 제가 도전. 어느 원소가요? 제가 아니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래요? 제가 가시면 표준을 해가지고 마지막 나온 데이터 있잖아요. 저한테 메일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보면 알아요. 마이너스 보이면 죽은 겁니다. 그거. 죽었던 거예요. 디텍터가 나가든 만약에 얘 나오는데 얘만 안 나온다면 유부는 살아있는 거예요. 얘가 자체가 문제예요. 얘만 자체. 수리면 돼요. 근데 얘 다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었다면 이거는 매해 홀라당 보내야 돼요. 그 뜯어가지고 엄청 비싸요. 그거 뜯으려면 무겁기도 하고 그거 저 뜯는 게 완전히 뭐 알루미늄도 아니고 섞인 알루미늄인데 엄청 무거운 거예요. 이게. 뜯어서 홀랑 보내면 그 수리해서 다 빔 잡아서 다시 배꼽 잠궈서 그걸 보내줘요. 장착하면 살아나죠. 원소 한 개가 이상 있으면 그건 도저히 가능. 그렇죠. 그거는 한 개 이상 있으면 그게 뭐 PMTV 디텍터 문제인지 걔가 하이볼테이지가 죽었는지 이걸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시간은 걸려요. 이 방이 왜 UV가 왜 시간 걸리냐면요. 디텍터를 여러 번 할 거 아니에요. 뭐 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 디텍터 바꿨어요. 나오는 거 보려면 덮어놓고 또 백큐을 하고 또 계속 집어내야 돼요. 안에는 그거 안 하죠. 이게 UV에는 일이 진짜 많아요. 한 번 열면 덮고 백큐하고 실수 넣고 좀 이상했다가 나오는 거 보고 안 나와 그러면 또 열어야 돼요. 또 빼고 덮으면 또 백큐해야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UV 참도가 진짜 어려워요. 앞으로 조금만 지금 혹시 오일 될까요? 바로 들으면 들리죠? 예. 가시죠. 첫방 보게요. 뭐 하는 거냐? 이건 뭐 상사를 보내는 거지. 당연히 아닌 거예요. 나 이걸 느끼거든. 중국 맞아. 지금 내 그대로 그거는 순국성돼 있다. 근데 왜 어떻게 왔어? 왜? 여기 누가 보내준 거 아니야? 수아야? 오늘 좀 줘. 보내준 거 하는 거야? 누가? 무슨 얘기했어? 물고기 담당 얘기 안 해. 너무 있잖아.